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투자 수익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ROI,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ROI는 반드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봐서 그 투자의 수익률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투자 수익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40을 목표로 봤는데 우리가 계산치로 했었을 때 20이 나온다, 아니 또는 30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실전 필드에 나갔을 때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우리가 ROI라고 하는 거죠.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하는 그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하셔서 그 투자 금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또 회계적으로 여러 가지 쓰이는 이 ROI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순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업을 또는 창업을 드롭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ROI, 즉 투자 수익률은 투자비 총계분의 영업이익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매출 총이익에 마이너스 경비, 경비를 빼는데 경비 가운데서는 이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다음에 고정비,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 따라서 변하는 그 변동에 따라서 하는 변동비, 뭐 이런 것들, 감가상각, 전기세, 임대료, 또 뭐 알바비, 뭐 카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빼면 영업이익이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우리가 보증금, 뭐 프랜차이즈점을 할 때, 또 카페를 할 때 보증금, 권리금, 뭐 본사 가맹비, 시설비 해서 이제 ROI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1억이란 돈을 넣었을 때 은행에 5% 이자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프랜차이즈점을 할 때는 3년 또는 5년에 한 번 그 인테리어나 장비를 재투자하도록 보통 그 프랜차이즈점의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감가상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뭐 새로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얼마나 많은 또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코로나처럼 오늘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경제적 대공황 상태까지 가게 만든 이러한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3년 또는 5년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기준치로 ROI가 20이 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 지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ROI가 20이 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적립해둔 돈이 부족해서 5년 뒤에는 리뉴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세요. 어차피 보증금은 그대로고 권리금도 냈고 내가 들어가는 뭐 새롭게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장비 비용만 아니냐, 그래서 꼭 ROI를 20을 적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건물주가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권리금 받을 수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또 보증금은 그 전에 대출로 받은 분도 있을 거고 올라가면 올라갔지 보증금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ROI가 20 이하라면
프랜차이점, 예를 들어서 빵집이나 카페라든지 식당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20 이하라면 장사가 되지 않아서 권리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할 때마다 또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가져가는 돈이 점점 주머니로 이제 가져가는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략적인 그런 계획성 없는 장사보다는 항상 이론적이지만 ROI를 잘 계산하셔서 내가 3년 또는 5년 후에 재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것까지 이익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시기 전에 ROI나 오늘 배울 수 있는 이제 BPI, 우리가 break even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서 BPI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익분기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두 가지는 반드시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투자가 어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 그 손익분기점, 요거를 꼭 개선하셔서 거기에 수치에 맞는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장사가 과연 그대로 진행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부터 매입, 매출이익, 인건비, 뭐좀 복리후생비, 광고, 선전비, 신용카드 수수료, 또 뭐가 있습니까? 월 임대료, 상가, 관리비, 소모품비, 뭐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서 거기 하나하나에 다 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경비는 경비대로,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영업이익대로. 그랬을 때 투자 대비 어떤 수익률이 나온다. 그랬을 때 한 20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수익률 자체가 한 20% 이상 돼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ROI가 나오면 BEP가 뭐 자동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쉬우니까 여러분들 ROI 대비 BEP 손익분기점까지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의 손익분기점 그 개념과 계산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손익 분석입니다. 창업에서 손익 분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식집을 하든 그보다 더 큰 뭐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하든 반드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손익 분석, 그러니까 창업 이퀄 손익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손익 분석은 중요한 이론적인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업과 이퀄 손익분기점이다. 이 창업은 곧 손익분기라기보다는 손익분석이죠. 분기가 아니라 손익분석이죠. 이 손익분석이 안 되면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요정 되면 되겠지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손익 분석, 그 정도로 창업과 손익 분석은 아주 밀접한 관계고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 정도 팔면 얼마 남겠지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반 이상입니다. 치킨집을 하는데 무슨 뭐 손익분기점이냐, 뭐 투자 수익률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럴수록 작은 조그만 소규모의 창업을 할 때도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거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프랜차이즈점 그 가맹점 본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프랜차이즈점 사업할 때 그 설명회 때도 보통은 이런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을 안 합니다. 네? 자세히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밖에 돈이 안 남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점도 크게 막 돈이 뭐 남아서 막 갑자기 뭐 어떤 그 이 영업이익을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점에도 사실은 깊이까지는 아마 들어가지는 못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 들어가는 가맹점들이 돈이 조금뿐이 안 남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익 관련 가장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석 툴입니다. 이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 B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손익분기점에 대한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손익분기점, 손해와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 이제 뭐 손해와 이익이라고 좀 얘기하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영업 이익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것은 영업 이익이 제로, 영업 이익이 제로가 되는 그 분기선이에요. 그 선이 그 선을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즉 내가 얼마를 팔아야 적자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0이다, 제로다라고 얘기하면 영업이익이 제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손해도 이익도 없다 이렇게 이제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상이 팔리지 않으면 이익이 나오지 않는 최저 매출이죠. 손익분기점 이상이 팔려야 돼요. 요 이상이 팔려야만 이익이 나오지 않는 최저 매출이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공식을 알기 전에 매출 구하는 것부터, 매출을 어떻게 구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매출은 매출 총이익의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총이익의 플러스 뭐예요? 매출 원가. 또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매출 원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은 뭐예요? 경비하고 영업이익이에요. 경비,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 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에요. 매출 총이익은 경비 플러스 영업이익이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경비에다가 영업이익을 더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매출 총이익은요, 총 매출의 마이너스 원가 하면 그게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작은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것 같아서 표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경비 플러스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쉽게 설명하면 피자집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피자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밀가루와 야채 등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피자집을 해요. 피자집을 하면 뭐가 필요하죠? 밀가루하고 또 야채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야채인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요것을 예를 들어서 60원에 사왔다고 칠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60원에 사가지고 와서 손님들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제조를 해서 만들어서 100원에 팔았어요. 피자를 60원 구입해요. 구입단가. 그 다음에 판매가. 이거 소비자도 판매가예요. 판매가가 100원에 팔았어요. 자,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매출은 얼마예요? 우리 여기도 얘기한다면 매출은 100원이죠. 자, 판매가자가 아니라 판매가죠, 그죠? 판매가가 100원이에요. 그럼 매출은 우리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 알기 쉽기 위해서 매출은 100원이고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매출은 얼마예요? 100원. 판매가 100원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매출 총이익은요? 매출 총이익. 우리가 보통 매출 총이익이다 그러면 여러분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제표 이제 나중에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마이너스 뭐라 그랬어요? 구입 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계형 보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 총이익을 경비 플러스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데 매출 총이익은 매출 마이너스 원가. 그럼 얼마예요? 매출 총이익은 40원이죠. 40원. 자, 매출 총이익이 40원이고 원가는 아까 얼마나 그랬죠? 원가 여기 있잖아요. 구입 원가. 원가 60원. 원가 60원이고요. 이게 40원이 다 내 돈인가요? 다 내 돈 아니에요. 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영업이익이라고 여러분들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나와야 매출 총이익에다가 뭘 빼야 돼요? 또 경비 같은 거 빼야죠. 급여도 빼야 되고 변동비, 고정비 다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그냥 40원인데 영업이익 내가 가지는 돈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다 마이너스 경비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 총이익에다 자 매출 총이익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돈이 팔았다고 해서 40원이 내 주머니에 다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즉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다가 마이너스 뭐라 그랬죠? 경비. 자, 영업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법인에서는 영업 순이익이라고 얘기하죠. 영업 순이익에는 뭐 거기에다 세금 문제를 띱니다. 법인세라든지 뭐 기타 영업의 수익 같은 걸 전부 빼서 영업 수익인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법인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많이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40원에서 경비를 빼겠다는 거죠. 매출 총이익에서 마이너스 경비. 경비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어요. 고정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늘 변하지 않고 영업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고정비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또 뭐가 있어요? 급여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죠. 뭐 전기세, 뭐
뭐 이런 것들도 다 고정비로 나가야 되겠죠. 변동비는 뭐예요? 매출의 관계,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동비는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매출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이 또 생성하게 되고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변동비라고 얘기합니다. 변해서 나갈 수 있는 거. 보통 변동비는 매출에 보통 좌우를 많이 하게 좌지우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좀 매출 총익, 다시 말하면 매출 총익에서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총이익에도 마이너스 경비다. 기타 세금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40원이라면 매출 총이익이 40원이죠, 그죠? 매출 총이익이 40원이고 영업이익이 빵원이라고 한다면 매출 총이익이 40원이고 영업이익이 빵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경비는 40에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을 넣었다 저쪽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손익분기 아니 그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을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는 돈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의 매출 총이익이 얼마 40원이라고 했죠. 그죠? 40원. 마이너스 경비라는 것인데 이 경우 경비가 40원이라면 얼마예요? 경비가 예를 들어서 경비 우리가 돈 들어간 돈이 40원이라면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0원이죠. 그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이니까. 그래서 매출 총익 전액 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영업이익이 제로가 됐다. 매출 총이익은 40원인데 경비가 예를 들어 경비가 점점 많아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든가 또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고정비나 변동비에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가계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그 가계부처럼 매출 총이익이 40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이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경비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 고정비 여기 안에는 뭐 고정비는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 전기료, 뭐 관리비, 그다음 알바비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숫자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한번 구해보면 뭐 여러분들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손익분기점 BEP는 자 손익분기점 BEP는 자, 뭘 볼까요? 경비 합계라 그랬어요. 제가 경비 합계 경비의 합계분의 1마이너스 매출 원가율이에요. 매출 원가율. 원가율이죠. 원가율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매출 원가료는 얼마? 우리 매출 원가료는 얼마예요? 100분의 60이잖아요. 그죠? 이거 100분의 60이잖아요. 그 얼마예요? 0.6이죠. 우리 매출 원가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료는 100분의 60. 그래서 0.6이죠. 1-0.6 경비 합계. 경비 합계는 뭐예요? 아까 얼마였었어요? 40원. 자, 40원. 그러면 1-0.6 하면 0.4죠? 여기 밑에가 0.4예요. 여기다가 0.4.
0.4분의 40 하면 얼마일까요? 떨어지고 400 얼마요? 100이죠. 100.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매출 원가료는 우리가 여기서 100분의 매출분의 얼마예요? 구입비 원가가 매출 원가율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100원을 팔았을 때 내가 얼마를요? 100원을 팔았을 때 뭐가 나왔어요? 손익분기점이 나왔어요. 100원을 팔았을 때 내가 운영하는 피자집은 0원이에요. 빵원이에요. 100원을 팔아야만 여기가 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100원을 이거 나오잖아요. 매출 100, 우리가 거꾸로 손익분기점을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매출에 100원을 팔아야만 뭐가 됐어요? 영업이익이 제로가 됐고 계산을 해보니까 딱 나왔어요. 100원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더라. 다시 말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0원을 팔았을 때 내가 운영하는 피자집은 0원 이익, 즉 손익분기점 상황인 것이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100원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존에 있어서 최소 매출이라고 생각하시고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매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규모의 그 경비는 고정적이고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 속도는 빠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규모의 경비는 늘 고정적이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 증가는 되게 빠르게 되죠.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경비는 고정적이에요. 고정비는 고정적이고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익 증가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율과 판매가 원가율 계산 공식을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